독일 약국 개혁안, 서비스 확대와 의료계 반발 사이의 딜레마. 독일 연방보건부 장관 니나 바르켄이 약국의 역할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개혁안 초안을 내각에 회부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약국을 단순한 의약품 조제소를 넘어 1차 의료 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로 2025년 10월 18일 발표 후 즉각적으로 의료계와 약사회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약국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약국은 독감, 코로나19, 파상풍 등 불활성 백신 접종은 물론 감염성 질환에 대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환자가 자비로 부담할 경우 경증 질환이나 장기 복용약의 한해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료 공백 지역의 약국 설립 요건 완화, 약국 보조인력의 권한 확대한 시적 약국장 대리 가능 등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거센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독일 일반의사협회는 개혁안이 환자 안전보다 편의성을 앞세운 계약이라며 특히 항생제 같은 처방약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는 투약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독일 약사협회연합은 약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없이 서비스 확대만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약국의 20%가 문을 닫았다며 보조인력의 역할 확대는 오히려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국 개혁안은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와 기존 의료 및 약사 시스템의 현실적인 재정 및 인력 문제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기후정책 후퇴의 위험성 커지는 기후재해 비용. 독일 내에서 기후변화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면서 폭풍, 산불, 폭염 등 기후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적 후퇴를 위험한 퇴보로 규정하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보험산업연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기상현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55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도갈 보험산업연합 회장 요르크 아슴센은 기후재해는 증가하는데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후 적응형 도시계획의 시급성입니다. 보험업계는 홍수 위험 지역 건축 금지, 녹지 및 그릴루프 확대 등을 제한하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탄소 배출권 거래 및 시효 가격제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기후경제학자들은 탄소 가격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감축 요인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수익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면 공정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과도한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는 실행력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프트한자 국내선 100개 노선 대폭 감축 검토.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그룹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독일 국내선 노선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은 승객 수요와 세금 공항 사용료 인상이라는 이중고 때문입니다. 카르스텐 슈퍼 루프트한자 그룹 회장은 현재 수준의 세금과 공항 사용료가 유지된다면 추가 노선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루프트한자에 따르면 주당 약 100편의 국내선 항공편이 검토 대상이며 이들 노선은 2026년 여름 운항 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이후 독일 국내선 여객 수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화상회의의 확산으로 출장 수요가 감소했으며 단거리 이동 수요가 철도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항공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루프트한자의 이번 결정이 독일 항공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 목표와 환경세 강화로 항공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단거리 노선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독일 철도 차세대 고속열차 이체의 L 공개. 독일 철도가 차세대 장거리 열차 이체의 L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진 올해 12월 14일부터 베를린 쾰른 구간을 시작으로 운행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신형 모델은 완전 무단차 설계와 가족 친화적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며 스페인 탈고사가 제작했습니다. 이체의 L의 가장 큰 특징은 계단 없이 바로 승하차가 가능한 구조로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다만 환경교통클럽은 모든 역 승강장 높이가 76cm가 아니므로 일부 역에서는 여전히 보조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체의 시리즈 중 최대 규모의 가족석 공간을 갖췄으며 차량당 약 560석을 제공합니다. 소형 객차 구조로 설계되어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신호를 통과시키는 특수 유리창을 적용해 통신 품질을 향상시켰고 시간대에 따라 밝기가 조절되는 조명 시스템 등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30km로 현재 운행 중인 일부 이체의 모델 최대 300km보다는 느립니다.
대변은 총 79편의 이체에 애를 주문했으며 새로운 열차 도입이 열차 운행의 정시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 AfD와 방화벽 재확인하며 협력 가능성 일축. 독일 연방 총리이자 기독교민주연합 대표인 프리드리 메르츠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과의 협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축했습니다. 내년 잇따른 주 선거를 앞두고 메르츠는 체데우와 AfD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다는 방화벽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AfD가 유럽연합, 유로존, 나토, 심지어 의무복무제까지 반대한다며 이는 독일을 강하게 만든 가치의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AfD의 협력의 손길은 체데우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AfD는 체데우의 주된 경쟁 세력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체데우 부대표와 체에스우 사무총장 역시 AfD를 나치 정당이자 러시아 크렘린의 영향 아래 있는 독일의 위협이라며 강력히 비토했습니다. 메르츠는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AfD에 대한 새로운 접근 주장을 일축하고 정치적 중도에서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